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 오작동으로 제 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해서 파손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 폐차할 수준이 됐는데요. 이전에도 몇 번 기기가 오작동한 경우는 있었지만 차가 박살날 줄은 몰랐습니다. 주차장 기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보험 처리하면 중고차 시세보다 200만 원 낮게 책정되니까 중고차 시세에 새 차 출고 때까지 렌터카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퉁치자고 합니다. 저희 신랑 신용도가 낮아서 차도 저희 명의가 아니었고 새 차를 살 형편도 아닌데 돈으로 대충 처리하려는 관리업체에 화가 납니다. 엄연한 기계관리 소홀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뭐 몇 번 오작동이 있었다 하면 관리를 좀 잘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지 말고 합의금으로 좀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시한 합의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는 뭐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자유일 것 같은데요. 보험사를 통하면 보상금이 더 적어진다고 지금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합의금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의 협상과 합의하에 하는 것이라서 네. 기준이 없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네. 보상금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상담자분의 차량이 지금 폐차 수준으로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 사안은 특수하게 기계식 주차에 넣었기 때문에 운전자분, 이 소유자분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에 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손해액은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해서 이 상담자분이 이제 더 이상 차량을 쓸 수 없게 된 이 시세, 그 차량의 가액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보험사 제안대로 이 렌트, 앞으로 그 새로운 차를 얻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에 대한 렌트료도 이제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분이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보험사 처리를 통해서 그 보험의 내규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는 이제 선택하실 문제기는 하고 보험은 대부분 보험사별로 자기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규에 따른 금액이 대강 얼마일지 미리 알아보시고 합의에 있어서 좀 정보를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택은 상담자님이 하는 거니까 꼭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몇 번 기기 오작동이 있었다고 했죠. 이 관리를 좀 소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기계 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요거는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네, 법적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장법에는 부설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몇 번의 기기 오작동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서 파손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부설 주차장, 이 주차장 기계업체의 관리 소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법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신용도가 낮아서 차도 명의가 뭐 신랑 명의가 아니었고 뭐 새 차 살 뭐 형편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합의금으로 중고차를 충분히 또한 중고차를 살 만한 그런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렌트를 좀 이렇게 렌트카 비용을 대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렌트를 또 몇 날 며칠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폐차 당시에 해당 그 중고차와 동종 동연식의 그 같은 차량의 중고 시세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당 그러한 같은 정도 수준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식적으로의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영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료를.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 중고차가 화재로 전소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 교환 가격 원칙적으로 동일한 차종, 연식, 같은 형,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와 주행 거리로 같은 중고차 시세를 이제 조사해서 그러한 그 시장에서 취득하는데 소요하는 가액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이러한 대강의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려고 가보면 같은 연식의 같은 형의 같은 업체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사실 천차만별
천차만별입니다. 그 그렇죠. 상태에 따라 예. 또 술이라든가 뭐 주행 거리가 비슷해도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네. 사실은 이러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때는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금액을 정할 것인지를 네. 조금 기준을 정하고 같이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알아본 바는 이 금액이다. 아니다. 보험사는 이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꼼꼼히 말씀해 주셨고요. 예. 기계식 주차장은 뭐 외제차가 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뭐 파손 시 책임지지 않는다 문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차해서 파손이 됐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네. 네. 변상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 실제로 예.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예. 이와 유사한 사안인데요. 2016년 6월에 이 부산시 동래구 네. 한 헬스클럽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음, 이 모터가 BMW 그란 투리스모 네. 선루프와 부딪혀 선루프가 파손되는 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차량 규격을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제차는 가급적 주차 삼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른 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그 부산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네. 그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